어서왕. 최근에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어서 빨리 알려드리는 어서왕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LNG선 계약을 따내자 질투심에 달아오른 일본 반응입니다. 일본 언론은 일본이 패배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고, 중국은 한국의 LNG선 독점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 LNG선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도 한국의 수주 소식을 전하며 씁쓸할 수밖에 없었는데, 니혼 게이자인 신문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LNG선 수주 경쟁에서 일본은 패배했다며 결국 세계 정상 자리를 건 한국과 중국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인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도 한국의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조선업계의 한 줄기 빛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야후재팬에 올라온 중앙일보의 기사에 자신들의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제일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국이 자국 조선업에 과도한 공적 지원을 하는 것이 WTO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요. 자기들만 좋으면 규칙은 지키지 않는, 자국을 위해서는 사실도 왜곡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거 참 잘 됐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6년 만에 100척 정도 만들 능력은 있는 건가요? 지금부터 파업도 잦을 거니까 최대한 노력하셔서 납기일 준수하세요. 이런 한국의 수주에 대한 질투 어린 시선의 댓글도 있었지만, 자조 섞인 글이나 한국을 인정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점점 전해지던 중 밝은 뉴스가 아닌가. 한국 경제는 안전하네. 일본은 자국에서도 벅차니까 한국의 자립은 기뻐. 슬프지만 일본 조선소 규모로는 6년에 100척은 도저히 무리입니다. 한국 조선 빅3의 규모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서 도저히 비용적으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더 빨리 조선소의 집약을 추진하지 않는 업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질투 덩어리인 일본이 LNG 운반선을 100척 정도 수주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건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임. 대부분의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의 수주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기에 바빴지만, 한국을 인정하는 현실을 자각하는 글들도 보였습니다. 한국의 LNG선 수주는 일본에게 반도체와 가전에 이어서 한국에게 추월당한다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음은 틀림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일본 노벨 수상자도 포기한 파킨슨병 치료법을 한국의 한 과학자가 해냈다는 소식입니다. 1817년 파킨슨병이 발견된 이래 200년이 넘도록 이를 치료할 수 있는 해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스트 석박사 출신의 김광수 하버드대 교수가 완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0년간 이를 연구해온 김광수 교수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파킨슨병 치료에 필요한 도파민 분비 신경세포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사실 이 기술은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시냐 야마나카 교수가 유도 만능 줄기세포 제조 기술을 개발했었지만,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포기한 바 있었습니다. 환자 본인의 체세포로 줄기세포를 만들고 이를 다시 치료용 세포로 분화시키는 과정에서 실패 위험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교수는 이 기술의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해 임상에 성공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임상 피험자로 나선 69세의 말기 파킨슨병 환자 조지 로페즈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지 로페즈는 의사 출신으로 의료기기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룬 재력가로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거의 거동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수영을 하고 자전거를 탈 정도로 운동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김광수 교수는 앞으로 한국 과학자들이 이 분야의 기술을 선도했으면 하는 꿈을 갖고 있다며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 기술 상용화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는 일본 노벨상 수상자도 해내지 못한 치료법을 개발해내며 앞으로 한국에서도 의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유럽이 100년 걸린 해저 케이블을 한국이 10년 만에 따라잡았다는 소식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전 세계 7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선의 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일본, 한국 등 4개국 업체가 빅4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05년 전후까지도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해저 케이블 시장이 작아지자 사업을 철수하는 수순을 밟았는데, 한국은 2005년부터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2008년 한국 최초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만에 해저 케이블의 세계 강자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LS 전선 관계자는 해저 케이블의 기본이 되는 초고압 기술은 이미 30년간 축적돼 있었다면서 글로벌 시장이 크게 커지자 한국은 과감하게 투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강력한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해적 케이블은 한 번 설치하면 최소 30년은 사용하기에 한국 업체는 어느 나라 업체보다 이 내구성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자체 내수 시장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은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전략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스미모토와 같은 기업들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노하우가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유럽에서도 입찰에 성공하며 10년 만에 해적 케이블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해적 케이블뿐만 아니라 시작은 늦었지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서왕이었습니다.